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조금 깊숙이 들어가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페이스북하고 한번 소송도 한번 붙었었죠. 파이네트워크가 한번 붙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페이스북이 이제 파이네트워크를 고발했었었죠. 그런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파이 파트너십에 담긴 뜻이거든요. 정말 파이 채굴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아주 좋은 거랑 어떤 인연을 지금 맺고 계신 거예요. 어, 페이스북이 전 세계 뭐 25억 명 정도가 사용하죠. 가입은 했죠. 물론 저도 가입해놨지만 안 쓰죠. 이제 저 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한 25억 명 정도죠. 그렇다 그러면은 핸드폰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충 한 20억 명은 된다고 봐야죠. 20억 명, 20억 명.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40억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40억 명은 문명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사실 굉장히 넓게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중국 같은 데 빼고 한 거니까 중국 포함하고 뭐 이렇게 막 막고 있는 북한 뭐 이런 나라들 다 포함하면은 정말로 페이스북이 세계를 제패했죠. 그래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었죠. 암호화폐를 만들면서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비트코인 재단이라고나 할까? 비트코인 재단은 아니고 이더리움 재단? 뭐 아무튼 바이낸스 재단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스위스에다 그것도 탁 만들었죠. 비영리 기구라고 그래갖고 탁 하나 만들어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이네트워크는 이번에 파트너십을 발표했죠. 왜 그러냐면 리브라가 어떤 거였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리브라를 파이코인으로 세계의 아주 쟁쟁한 기업들 뭐 BC카드 뭐 비자카드 뭐 이런 금융들 다 집어넣고 암호화폐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 뭐 이런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어마무시한 연합을 만드는 게 이게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세계 경제를 아주 딱 쥐고 흔들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리브라 연합이 이때 이제 리브라 연합을 만들었을 때 통화 바스켓이라는 것처럼 복수 통화 뭐 달러화, 엔화, 유로화, 위안화 뭐 몇 개 있죠. 리브라. 우리도 IMF에서 돈 빌릴 때 이제 그런 거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통화 바스켓을 할 때 원래는 달러화 비중이 40%죠. IMF에서. 근데 또 미국 정부한테 나름 또 잘 보인다고 50%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원래 IMF 그 특별인출권 SDR에서 위안화는 10%인데 위안화는 넣지도 않았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미국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좀 너무 크게 거스르지 않으려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게 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라는 친구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이 미국 달러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리브라가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또 펌프질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 의도를 은밀히 숨기고 뭘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씹었죠. 지금 이거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하는 거 이거 문제다 이거. 페이스북이나 다른 회사들, 페이스북 같은 뭐 다른 뭐 애플도 좋고 뭐 다른 회사들이 만약에 은행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들은 나중에 은행 법도 바뀌고 모든 걸 다 바꿔갖고 은행 규정도 바꿔갖고 완전히 지들이 세상을 쥐려고 할 것이다. 여기 아마존도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갔어요. 이때.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 빵 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이 이제 반대했는데 이게 2019년도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없을 때까지 좀 중단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빵 날렸죠. 달러화에 도전하는 그런 화폐를 누구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 지금 암호화폐라는 거는 다 어떤 규제도 안 받지 않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조의 벌금을 물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마약 거래, 불법 거래 이런데 지금 뭐 페이스북이고 비트코인이고 뭐 이더리움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암호화폐가. 이게 파이가 KYC를 이렇게 살벌하게 하는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이제 상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고 보안도 안 된다. 파이코인 KYC 생각하시면 돼요. 하원에서는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및 사용자 보호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현대 문명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그 개개인의 가치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지들끼리 맨날 죽이고 별짓 다 하는 게 유럽하고 서양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반면에 그 인간성의 존중과 진실에 대한 추구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언젠가는 그 계속 발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는 이게 누가 채굴 했는지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페이스북이 뭐 20억 명, 25억 명인데 그 중에 진짜 인간은 몇 명이나 있는지 가짜로 막 그냥 그 뭐 댓글 막 가짜로 익명으로 달듯이 막 이렇게 다른 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된다. 개인정보 보안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돈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미국의 반대고 이게 이제 올해 법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규제가. 이런 게 있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리브라가 이름을 바꿨어요. DM으로 바꿔가지고 DM이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모바일로 하겠다. 안정적으로 하겠다. 송금 같은 거 빨리 하겠다. 전 세계로 대상을 하겠다. 장부 기재나 측정 가능한 상태로 하겠다. 비트코인 이런 건 측정하기가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보안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했어요. 이런 과정을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쩌면 페이스북이 니콜라스하고 상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니콜라스 측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점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고 니콜라스가 파이코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을 해도 저커버거처럼 막 20억 명, 25억 명을 거느리고 하는 경우와 파이 네트워크가 하는 경우는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르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브라가 이렇게 리브라 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또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하고 손잡고 뭐 우리도 뭐 업비트 같으면은 뭐 K뱅크다. 뭐 어디 같으면 또 뭐죠? 코인원인가? 거기는 뭐 신한은행 뭐 이렇게 거래은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크라켓에 하면 또 어디 실버게이트랑 했잖아요. 근데 실버게이트 파산됐잖아요.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로 정당성, 도덕성, 형평성, 그 다음에 기존 제도에 대한 도전 이런 것 때문에 DM도 포기했죠. 처음엔 리브라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DM으로 바꿨다가 또 어디다 지분 매각을 실버게이트에다 팔았던가 어디다가 팔았다가 실버게이트 자체가 파산돼 버렸죠. 이런 과정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파이네트워크는 지켜본 거죠. 이런 리브라 같은 이렇게 파이도 이런 걸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금융기관이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키바라든지 리빗이라든지 뭐 엄청난 자산회사들 뭐 드라이브 캐피탈 뭐 일리아드 뭐 비자카드 비시카드 뭐 우버 다 그냥 다 이베이 심지어 이베이까지
그런데 이거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파트너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막 작업을 해서 돈 돼 가지고 그때 한 109억인가 이 회사들이 109억인가 한국 돈으로 아무튼 이렇게 다 냈어요. 내고서 들어가서 리브라라는 걸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판을 잘못 읽은 거죠. 파이코인은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야. 딱 아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정말 이런 어떤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세상이 준비가 되고 파이오니어가 준비되고 이걸 로드맵 조건을 한 거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관계에서 페이스북한테 피소를 당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보통 사업하려면 뭐 대학 교수들하고 많이 이제 그 컨설팅도 받고 하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지금 파이코인을 2019년도에 세상에 내놓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게 마크 저커버거 리브라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람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리처드 알버트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아주 그거죠. 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굉장히 젊어서 하버드 대학 그 교수가 됐죠. 하버드 의대 교수가 됐고 아주 미국에서도 금수저 중엔 금수저였죠. 그랬는데 이제 저기서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인이 누구냐? 그럼 참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 제일 도인은 저 리처드 알버트예요. 나중에 인도에서 법명을 받았죠. 람다스라고. 힌두교식으로 람다스. 그래서 그 영적 구루예요, 구루. 도인이죠, 도인.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픽사니 무슨 맥킨토시니 애플이니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말이 참 막힐 때 람다스를 찾아가요. 미국에서 최고의 도인이니까. 그랬더니 람다스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인도로 가는 거예요. 저 리처드 알버트의 추천으로 마하라지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근데 마하라지가 그때 죽었어요. 마하라지가 죽어서 그래도 인도에 가서 이 명상 뭐 이런 걸 하죠. 이런 걸 하면서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막 내고 그러는 가운데 애플도 나오고 픽사도 나오고 이렇게 막 나간 거죠. 그러다가 이 마크 저커버그가 2008년도에 그 페이스북을 만들었잖아요. 페이스북을 만들어 갖고 이제 막 하려고 그럴 때 마크 저커버그는 누굴 찾아가냐면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요. 형님, 이게 말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만들어 갖고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마크 저커버그가. 그래서 그래갖고 찾아가는데 스티브 잡스가 인도를 다녀오든지 리처드 알버트 교수를 찾아가라. 그래갖고 리처드 알버트 람다스를 찾아가요. 람다스를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받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 막 나가야 되는데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4차 혁명이 스마트폰 생기고 막 인공지능 생기고 도무지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람다스를 찾아간다고요. 람다스를 찾아가서 그 난관을 또 뚫고 나가요. 저 람다스라는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마하라지라는 사람이에요. 마하라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담배가게 성자라고 해서 나중에 도인이죠. 정말 그 서양의 모든 이런 명상, 창조, 아이디어, 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Thinking Design School 같은 거, 이런 게 다 창의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창의성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공지능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인공지능을 인공지능한테 지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니콜라스 부부를 제가 왜 넣느냐? 저커버그와 다르게 람다스나 마하라지가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하라지가 말한 대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파이 네트워크라고. 이 마크 저커버그가 마하라지를 만나지는 못했죠. 람다스를 만났죠.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직접 가서 인도에 가서 그 아슐람에 가서 마하라지는 죽었지만 람다스가 코칭해 준 대로 자기가 했죠. 그리고 갔다 와서도 계속 그걸 했죠. 근데 마크 저커버그는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비트코인 나오고 막 암호화폐가 나오니까 자기 세력을 기반으로 돈을 만들려고 해서 리브라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금융인이 뭐니를 막 미국의 거대 기업들, IT 거대 기업들, 세계 기업들을 다 묶어가지고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갖고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서 밀어붙이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미국 하원에서 그랬고, 당시 현직 대통령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니까 완전히 깨갱하고 벌금 두들겨 맞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냄새는 맡은 거죠. 방향도 맞은 거죠.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거죠. 그 진정성이 없는 거죠. 진짜 인간의 가치 자체가 무시가 된 거죠. 이게 서양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고, 이런 이제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기능적, 그냥 모바일, 스테이블, 패스트, 전 세계 측정 가능, 보안 이랬는데 진짜 사람. 그리고 사람과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파이 네트워크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급하는 화폐를 만들잖아요. 파이코인을 주고 파이코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형태는 파이코인을 주지만 파이의 토큰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형태는 파이를 주지만 실제로 주는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를 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거를 파이 챗하고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하라지의 철학이고, 이게 람다스의 철학이고, 이것을 스티브 잡스가 배우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커버그 저 친구는 껍데기만 배웠죠. 그래서 이 파이 파트너십은 저커버그가 크게 판을 벌렸다가 벌금만 6조 두들겨 맞고 찌그러진 리브라 재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열이박빙, 정말 얇은 얼음을 밟고 가듯이 굉장히 조심조심 잘 가고 있어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고 정말 다들 큰 부자 되실 겁니다. 꽉 쥐고 있는 힘, 쥘 수 있는 힘, 기다리는 힘, 그것만 있으면 되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코인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저도 더 공부하고 저도 더 연구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